박정희 정부의 대일 청구권 교섭도 장면 정부의 청구권 교섭의 틀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박정희 정부 역시 청구권 주장으로 일본을 납득시키지는 못했는데 한국이 주장하는 청구권 금액과 일본이 인정하는 청구권 금액을 비교해 보면 약 10대 1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7억 달러를 요구한 반면 일본은 최대 7천만 달러밖에 주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양측이 언제까지나 청구권 금액을 놓고 대립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이 한일 국교 정상화의 조기 타결을 강력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타결을 짓기 위해 형식을 변경합니다. 일본이 지급할 한일 청구권의 순변제 금액을 확정하는 일은 그만둡니다. 순변제 부분에 독립축하금과 같은 무상원조를 더해서 청구권 문제를 타결하기로 한일 양국이 합의합니다. 결국 그 금액이 무상 3억 달러로 합의됩니다. 이렇게 1964년 초부터 본격적인 타결 수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야당과 대학생의 한일협정 반대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1964년 3월 6일 4개의 당이 모여서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기로 결의하고 3월 9일에는 4개의 야당에 더해서 정치권 외부에 각계 인사까지 합세하여 대일 굴욕 외교 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를 결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대일 굴욕 외교라는 말입니다. 당시 정부가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해 교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굴욕 매국 외교라는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야당 인사들이 1964년 3월에 전국 각지에서 한일 회담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는데 그때 정치인들이 한 발언을 보겠습니다. 3월 15일에 경남중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부산 강연회에서 김영삼 의원은 대대로 침략자인 일본은 평화선마저 뺏으려 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물론 사실적 근거는 없습니다. 평화선은 이승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이고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어업협정 등은 새로 체결해야 합니다. 종래의 평화선은 물론 철폐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평화선을 뺏으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과 무관한 선동입니다. 또 김도연 의원은 한국은 일본의 경제적 식민지가 된다고 연설했습니다. 국교 정상화 이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제적 식민지가 된다고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이것 역시 사실 근거 없는 선동입니다. 민주당 정부에서 대통령을 지낸 윤보선은 정부는 어업협정에서 12해리 전관 수역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실은 10년 뒤에는 6해리선까지 일본 어선에게 어로 활동을 허용하는 흥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 역시 사실적 근거가 없는 거짓 선동입니다. 야당 인사인 장준하는 일본 자금으로 한국의 부흥은 불가능하다. 한일협정은 한국을 일본의 시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한일협정은 한국과 일본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므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일협정은 한국을 일본의 시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맺는 협정이라고 악의적인 날조까지 했습니다. 1965년 3월 27일 야당 당수인 윤보선은 부산 강연에서 한일회담은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말로 큰일이다. 한일회담이 되면 우리는 즉각 일본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예속될 것이다.
이렇게 선동했습니다. 한일 회담을 하면 한국은 망하고 다시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식민지가 된다는 것이 야당 당수의 발언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한일 회담이라는 것은 일본의 나라를 팔아넘기는 대일 굴욕 외교라는 프레임을 씌웠고 바로 이게 효과를 봤습니다. 굴욕 매국 외교라는 프레임이 한번 씌워지고 나면 그런 프레임은 좀처럼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대중에게 먹혀들 만한 자극적인 어떤 프레임을 씌워놓고 나면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아무리 밝힌다 하더라도 대중의 내리 속에는 그런 프레임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박정희 정부의 한일 국교 정상화는 친일 매국, 굴욕 외교라는 이미지가 오랫동안 아직까지도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야당은 재산 청구권 15억 달러, 배상금 12억 달러, 또 평화선 40페리 정관 수역을 요구했습니다. 순수한 재산 청구권이 15억 달러고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이 12억 달러, 총 27억 달러입니다. 즉 27억 달러와 평화선 40페리 정관 수역을 관철시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이 결코 들어줄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이 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집권했던 민주당 정권 시절에도 일본에 결코 이런 요구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대일 굴욕 매국 외교 프레임을 씌워서 한일 회담을 비난하면서 국민을 선동했고 이로 인해 1964년 3월 24일 서울에서 첫 대규모 학생 시위가 일어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3월 24일 굴욕 외교 반대 시위를 보도한 동아일보 기사의 일면입니다. 일면에 한일회담 굴욕 타결 반대 대학생들 데모, 서울대, 고대, 연대 등 5,000명, 약 40명 중경상, 150명 연행이라 제목을 뽑고 경찰이 학생 시위를 진압하는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국교 정상화가 되면 일본 상품이 한국에 물밀듯이 들어와 한국이 일본의 시장이 되고 또 한국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예속된다고 하는 것이 당시 세간에 널리 퍼진 인식이었습니다. 이 신문 만평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은 1966년 5월 14일에 5.16 5주년을 기념해서 동아일보에 실린 만평인데 한일 관계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여기 보이는 산이 바로 후지산인데 일본을 상징합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한일 수교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통해 일본 상품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승용차, 콜트 승용차, TV가 오고 있고 또 영화도 있습니다. 한일 간의 경제 관계를 일방적인 관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일 양국 간 사이에 있는 이 바다에는 일본 선박이 있는데 양손으로 물고기들을 마구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한국 어선은 파손됐습니다. 한국 어부는 고작 낚시를 하고 있는데 낚시로 잡을 수도 없게 일본 배가 싹쓸이해서 물고기들을 잡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한일 수교 이후 한일 관계를 아주 일방적인 침탈, 지배관계로 본 것이 당시 세간의 인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1964년 3월 24일 서울에서 대규모 학생 시위가 일어나자 박정희 대통령은 3월 26일 특별 담화를 내고 또 대학생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3월 30일 대표단 면담을 진행합니다. 3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담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와 정부는 학생 못지않게 국가와 민족만을 위해서 털끝만큼의 사심도 없이 회담에 임하고 있음을 나와 정권의 생명을 걸고 역사 앞에 맹세한다. 회담에 만약 흑막이 있다면 관련자는 역적으로 처단할 것을 약속한다. 대학생들의 의국 충정과 주장을 마음에 새겨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하라고 대표단에 훈령을 보냈다. 회담의 흑막은 결코 없고 국가와 민족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 회담에 임하고 있으니 그것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5월 학생 시위는 더 격화되어 박정희 정권을 타도하자는 운동까지 일어납니다. 5월 20일 서울대학교 물리대에서는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이라는 것이 열립니다. 민족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박정희 정부가 표방했던 이념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민족적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부라고 스스로 표방했는데 바로 그 민족적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학생들이 조롱하는 데모를 벌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64년 6.3 사태가 벌어집니다. 최대 규모의 시위가 6월 3일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6.3 사태에 관한 신문 보도입니다. 제목이 학생 데모 확대 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시내에 각 대학생 1만 5천 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단 박정권 물러나라 외쳐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지는 3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민간정부로 전환해서 출범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63년도 12월에 박정희 정부가 출범했는데 바로 그 정부에게 불과 6개월 만에 무단 정권인이 물러나라고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위를 방관할 수 없다고 본 박정희 정부는 6월 3일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집회와 시위를 일체 금지합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한일회담은 중지됐습니다. 결국 한일회담은 1년이 지난 1965년 6월 22일에 타결됩니다. 8월에 국회에서 비준을 얻고 12월부터 발효가 됩니다. 1965년 한일협정에는 크게 한일기본조약과 4개의 협정이 있는데 청구권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일교포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협정, 문화재, 문화협력 협정입니다. 한일기본조약에서는 한일합병 및 그 이전에 체결된 조약과 협정은 이미 무효라고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한일합병의 불법성 여하에 대한 한일 양국 간의 시비를 차단하고 어쨌든 과거에 맺었던 협정 조치는 이미 무효니 새롭게 한일 기본조약을 맺는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협정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서는 3억 달러의 무상자금과 2억 달러의 저리 공공차관 그리고 3억 달러 이상의 상업차관을 일본이 제공하며 이로써 한일 간에는 일체의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최근까지도 노무자나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일본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1965년의 한일협정 자체에는 과거사 문제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은 소멸한다고 분명하게 합의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일협정이 체결된 다음 날인 6월 23일에 특별 담화를 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의 국제정세는 우리에게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어제의 원수라도 오늘과 내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국리 민복을 도모하는 현명한 의식이다. 우리의 주체의식이 건전하면 한일 국교 정상화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일본의 군사적, 경제적 침략을 자초한다.
그처럼 자신이 없고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비굴한 생각이야말로 굴욕적인 자세다. 기본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당시 1965년의 국제정세는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아직 냉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공산 진영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또 발전시키려고 하면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또 어제는 설령 원수였다 하더라도 오늘이나 내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손을 잡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복리가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일 국교 정상화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또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체의식이 건전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면 일본의 군사적, 경제적 침략을 자초한다고 야당 의원들이 비난, 선동했는데 이렇게 자신이 없고 피해의식, 열등감에 사로잡힌 비굴한 생각이야말로 굴욕적인 자세고 한일 회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우리에게 달렸다 하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주장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맞는 말입니다.